보니까 남쪽에 다 트여져 있는 공원과 호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사전에 청약을 하셨던 분들도 이쪽 라인을 많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집TV의 서울미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포지스 한강에 이어 3월에 본격 분양 예정인 르에 러프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르에 러프하우스는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마을 재개발 프로젝트인데요. 강남의 노른자 땅, 마지막 금사랑이 땅이라고 불리웠던 만큼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하우스는 신원종합개발의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로 설해마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 서울 전 지역으로 확장하여 업하우스 청담, 업하우스 남산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후 이번에 222세대의 대단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시공사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시그니엘과 나인원 한남을 시공한 롯데건설이 맡았습니다. 최상위 브랜드인 르엘과 고급 빌라 브랜드인 업하우스가 합쳐져서 르엘 업하우스로 명명되었습니다. 헌인마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서 서울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입지상으로는 그닥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헌인마을에 위치해서 보자면 오른쪽으로는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가, 왼쪽으로는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가 두 개가 지나가고 있어서 서울 도심 방향으로나 아니면 남쪽으로 분당이나 판교와 같은 남쪽 방향 양 사이드 모두 다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강남역과 판교역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찍어봤는데요. 대략적인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충분히 그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인프라적인 면에서 보자면 삼성서울병원과 수서역 환승센터가 직선 거리로 약 3km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수서역 환승센터에는 신세계 수서점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에서의 가장 최대 규모인 신세계 강남에 버금가는 규모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헌인마을이라는 이름이 약간 다소 시골 마을 같고 뭔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강남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모산과 임능산이 단지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자연을 품은 서울 최대 규모의 고급 주택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최대 규모냐? 일단 르에 러프하우스의 총 면적은 약 56,000여 평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222세대의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가는 부지가 약 2만여 평, 그리고 2차로 예정된 단독주택 부지 및 순면적이 2만여 평, 그리고 기부 체납한 16,000평을 합치면 56,000여 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이 면적이 얼마나 크냐? 아마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한남더일이 33,000여 평 정도고요. 나인원 한남이 18,0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을 합쳐 봤을 때 면적은 51,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두 단지를 합친 면적보다도 약 5,000여 평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최대 규모의 고급 주택단지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이사항은 전체 222세대를 10개의 블록으로 나눠 한 블록당 30세대 이하의 세대수로 구성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규제를 받는 서초구에 위치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인해 르에 러프하우스는 10개의 단지가 모여 마치 하나의 마을 같은 특색 있는 단지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르에 러프하우스는 총 10개 블럭, 24개 동에 지상 3층, 지하 2, 3층의 규모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40평에서 90평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30평대에서 100평대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던 포지스 한강과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르에 러프하우스는 제일 작은 평형인 40평대가 단 24세대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포지스 한강은 30에서 50평대까지가 90세대로 중소형 평형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르에 러프하우스와 포지스 한강은 구성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에 러프하우스는 전 세대 모두 층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1층 정원 세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있는 정원의 느낌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정원에서
뛰놀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이다 보니 정원이 있어도 위에서는 내려다 보인다는 약간의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겠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도면상 제가 봤었을 때는 한남더일 85평에 배치되어 있는 테라스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냥 무난한 테라스가 그냥 배치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이나 3층에 비해 금액적으로는 좀 저렴한 메리트가 있겠고요. 3층의 루프탑 정원으로 3층이 제일 꼭대기다 보니 위에서 내려다 보인다든가 주변에 이런 어떤 간섭이 없어서 좀 더 프라이빗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루프탑에 있는 정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1층의 정원보다는 좀 활용도가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각 층별로의 장단점은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층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부 자재는 당연히 하이엔드에 걸맞는 최고급 자재와 브랜드가 시공되는데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태리 왕실에 공식 납품되었던 최고 브랜드인 가조띠가 들어가고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태리산인 보피와 피아바가 들어갑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제시 수전이 들어가고 100년이 넘는 역사로 워낙 유명한 일본의 토토 브랜드가 들어가는데요. 토토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노 청담, 시그니엘 서울, 나인원, 파르크 등 슈퍼 하이엔드에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드레스룸에는 뽀로라는 명품 브랜드가 들어가는데요. 뽀로는 이탈리아의 럭셔리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가구 브랜드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수입돼서 이번에 르에 러퍼하우스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은 넓은 대지만큼 평형에 따라 최소 3대에서 5대로 고급주택에 맞게 여유롭게 제공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동배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중앙에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블럭이 둘러싸여져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센트럴 파크는 그 면적만 약 2200평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1블럭부터 3블럭까지는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7블럭부터 10블럭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형이 남고 북저의 지형으로 가장 낮은 남쪽에서 가장 높은 북쪽까지의 레벨차가 약 3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단지 배치도 상에서 보자면 한 2블럭 정도에서 제일 위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 정도까지의 그 레벨차가 35m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5m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한 층을 그냥 한 3m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러면 10개 층이면 30m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이상의 높이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레벨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완만한 언덕이라기보다는 제 예상에는 한 한남더일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는 어떤 지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0개의 블럭이 24개의 동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다다다닥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부지가 약 2만여 평이다 보니까 동간거리는 상당히 넓다고 합니다. 동에 따라서는 위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동간 거리는 한 20m에서 30m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로폭 같은 경우도 단지 내 도로가 약 11에서 한 15m 정도 사이로 좁은 도로의 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의 구성은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동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센트럴 파크의 남향을 가지고 있는 5블럭과 6블럭이 가장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 6블럭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평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다 트여져 있는 공원과 호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사전에 청약을 하셨던 분들도 이쪽 라인을 많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러면 다른 블럭은 별로 안 좋냐? 라고 봤었을 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두 번째로 좋다라고 보여지는 동은 101동인데요. 101동은 보시면은 지금 동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101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2,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 센트럴파크의 호수가 보이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공원이 그러니까 숲처럼 되어 있는 조경이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동으로 인한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1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함이 나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지 초입보다는 안쪽을 더 선호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4블럭이 제일 안쪽에 있어서 프라이빗하고 조용할 것 같아요. 4블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 아니고 약 50평형대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블럭은 좀 조용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적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제일 작은 평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입구에 있는 10블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블럭을 보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동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앞에도 9블럭이 있어서 약간 이제 가려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조망도 아니어서 너무 별로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옆에 커머셜 파실리티라고 써있는 메인 커뮤니티 동이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동이 가깝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의 하이엔드 상품들 예를 들어서 한남더일 같은 경우가 33,000여 평의 커뮤니티가 딱 한 군데에 코어에 모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인 커뮤니티 동에 위에 있거나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저렇게 4블럭이나 저 끝에 있는 3블럭 이런 식으로 7블럭처럼 안쪽에 배치되어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멉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물어보니 이 단지 안에 끝에서 끝까지의 직선거리로만 약 73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직선거리가 730m다 보니까 도로를 따라서 천천히 온다고 하면 거의 1km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좀 꺼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블럭은 입구와의 진출이 가깝고 메인 커뮤니티 동이 가깝다라는 장점도 이 단지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를 살펴본 것처럼 르에 러프하우스는 거대한 자연 친화적 환경으로 최대의 특장점은 바로 단지 내 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1세대 조경가인 정형선 조경가가 단지 내 조경을 담당했습니다. 정형선 조경가 하면 좀 낯설으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정형선 조경가는 우리나라의 1세대 조경가로 조경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은 민간이나 단독주택이나 개인주택이 아닌 굵직굵직한 관이나 어떤 기업체의 조경을 많이 담당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식물원, 그 다음에 선유도공원, 호암미술관, 청계천 복원사업, 예술의 전당 등 저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기야? 라고 할 만한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2023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제프리 젤리코상은 조경업계에서 보자면 노벨상, 건축업계의 프리츠커상과 비교될 만큼 조경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물론 대한민국도 최초고요.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하셨다고 하니 이분의 권위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대단하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르에 러프하우스라는 이런 지금 단지 내 조경을 맡으신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쁘게 꾸며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주 큰 프로젝트들을 담당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숲과 어우러진 굉장히 큰 공원 같은 느낌으로 단지를 구성하지 않으실까라는 큰 기대감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단지라기보다는 공원의 안에 내 집이 있는 것 같은 기존의 조경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큰 르에 러프하우스의 단지 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경만큼이나 커뮤니티도 기존의 하이엔드 상품과는 차별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단지의 중앙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배치가 되면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시기가 불편한데요. 한남더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중앙에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워낙 부지가 넓고 경사가 있다 보니 단지의 양쪽 끝에 사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어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는 동의 지하 주차장은 늘 북적북적 돼서 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단점을 르에 러프하우스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완을 했는데요. 르에 러프하우스는 더일보다도 더 큰 면적인 만큼 게다가 또 블럭도 10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의 커뮤니티 동을 따로 두고 각 블럭별로도
다 커뮤니티 시설을 또 세부적으로 다 지하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굳이 뭐 기본적인 시설은 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편리함을 갖췄는데요. 물론 평형과 블럭별의 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에는 차이가 좀 면적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뭐 GX, 피트니스, 뭐 스크린 골프 등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구 앞에는 메인 커뮤니티 동이 따로 들어가는데요. 워낙 대지가 넓은 만큼 메인 커뮤니티 동의 대지 면적만 약 700평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규모로 그 연면적만 약 1000평 정도가 돼서 들어가는 시설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메인 커뮤니티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럭셔리 리조트 그룹과 운영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포제스 한강과 비슷하게 평당 1억 초반으로 평형에 따라 50억대에서 130억대의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제스 한강과 비슷한 금액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품의 특징은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숲과 강의 대결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한강뷰도 좋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조용하고 한적한 그린이 보이는 숲이 있는 어퍼하우스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쯤이면 홍보관이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계실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헌인마을 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 제가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